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5단원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실제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은 유찬이네 반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 할 것이고 학교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요.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마 의견이 굉장히 갈릴 만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처음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정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여기 화면에 있는 또는 우리 국어교과서 170쪽 내용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으셨으면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바로 밑에 이제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장이 되겠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듭니다. 이 근거가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앞으로는 근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된다. 이 내용이죠.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사실 많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쉬는 시간에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자제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도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또 학교에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군과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이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 디스플레이를 계속 보다 보니까 물론 블루 필터 쓰면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지만 블루 필터가 모든 걸 다 막아주진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거북목 증후군은 워낙 유명하죠. 여기 추가로 한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손목에 오는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지만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이제는 반대 의견이 이 의견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 펼쳐질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는
금지하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또 근거가 다음 쪽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71쪽 내용인데요. 역시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이 내용은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들을 이제 전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읽고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근거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몰래 숨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에 적절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여러분들 호기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좋지만 이런 건 내가 좀 여쭤보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굳이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때에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작은 따옴표 표시되어 있는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이게 사실 핵심적인 키워드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주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171쪽에 있는 1번과 2번 물음을 정리를 하면서 이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나요? 이 기사는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는 건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앞에 이미 화면으로도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책에 표시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면 간편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집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학교에서까지 쓰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였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오히려 학교 안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자신이 다음 주제로 유찬이네 반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한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정리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에 대해서 각자 자신만의 주장을 한번 정해보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근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 다음 172쪽 3번인데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건데요. 스마트폰 할 시간에 첫 번째 친구는 스마트폰 할 시간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질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면 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친구는 좀 다른 의견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 사용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잡았다고 해서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반대 의견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 입장은 이렇지만 반대쪽 입장은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대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한테 맞는 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찬성한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근거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반대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3가지 근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거를 3가지로 적어 놓은 이유는 글을 쓸 때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거가 하나나 2개밖에 안 될 경우, 특히 하나는요, 글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수긍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3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너무 글 쓰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나의 주장을 밝히고 근거 3개당 한 문단이 나오니까 한 문단씩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4개 문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5번째 문단. 그래서 총 글이 5문단 정도 되면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근거도 3가지 정도면 꽤 많은 편이라서 읽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4번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173쪽에 글을 쓰고 이 글을 바탕으로 친구랑 대화까지 해보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